저는 방사선 종양학과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종양학과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방사선 치료하는 그 전문입니다. 전문의 과목.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치료 방사선과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는 조금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방사선 종양학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굉장히 여러분 무섭죠. 무서운 걸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방사선으로 우리가 매일 방사선 치료하는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25번, 30번, 40번 이래 하거든요. 매일매일. 매일 치료하는 방사선 양의 이틀치 치료하는 방사선 양을 한 번에 온 전신에 사람에게 쏘아버리면 사망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방사선 때문에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선을 암 환자에게 일부러 찾아가지고 쏘아서 암세포만 없애고 환자는 건강하게 살아남게 하는 이 기술이 이제 방사선 치료 기술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과에서는 청진기만 있으면 되고 외과에서는 수술실에서 칼을 잘 쓰면 되는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그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전자, 컴퓨터, 기타 이 현대 과학이 이루는 모든 그 기술,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장비를 가지고 암 치료를 하고 그래가지고 암은 치료하고 없어지고 환자는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방사선 치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종양암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암 세포는 옆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멀리까지도 간다. 이것 때문에 이제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옆으로 갔는데 아까 최 교수가 말씀하셨지만은 이 암세포는 눈에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몇백 배로 확대를 해야만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암이 그러면 암 걸렸다 그러면 암이구나, 저 사람은 오래 살까 안 살까 이렇게 되게 한 병으로 생각하시는데 병이 다 다릅니다. 생긴 장소마다 암의 성격이 다르고 치료 방법이 다르고 그 생존율도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아까 생존율 물어보셨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암을 치료를 했는데 다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모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드는 게 생존율입니다. 어떻게 생겨요? 5년을 살았느냐 가지고 해보자. 주로 이제 구미 과학자들, 미국 이런 과학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5년으로 생존율을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했더니 한 7, 80% 많은 암에서 5년까지 지나서 재발을 안 하면 대개는 더 이상 안 하더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유방암 이러면 10년 뒤에 재발합니다.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의미가 없죠. 그럼 10년 생존율을 해야 되고 갑상선암은 수술만 하고 나면 재발을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몇 년 생존율조차도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암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생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암에서는 그 5년 동안 살았으면 거의 안심을 해도 되는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나 절대 재발 안 한다 이런 거는 100%는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암마다 그게 다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암은 그렇게 한 병이 아니고 여러 개의 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걸 넘어가고, 그래서 암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수술과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쪽을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이쪽을 많이 하고 병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환자에게
이 세 가지 전문의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몇 프로, 뭘 몇 프로 해서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치료하고 어느 것을 보조적으로 할 것이냐. 의사가 그 자리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성공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면 당뇨병 걸리면 당뇨병 의사 한 사람만 책임지잖아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암센터라는 게 있고 뭐 당뇨병 센터는 이렇지만 그걸 가보면 의사 한 사람뿐이죠. 그러나 암센터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암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의사 외에도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암을 제대로 치료한다.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아무 병원에서나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가지고 해 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종합병원에서 그렇게 해보겠다 이제 해서 내년 초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게. 자, 그럼 방사선치료로 들어가서 오늘 그 위암을 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위암은 방사선치료 안 합니다. 아까 최경영 교수가 위암에서 방사선치료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는 위암은 방사선치료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방사선치료가 뭐라는 건 오신 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 이래서 제가 방사선치료가 뭐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랄까 지식 기반을 좀 더 올려드리고 가려고 그렇게 해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래서 그럼 방사선치료가 뭐냐? 방사선이 특별한 게 아까도 뭐 위험하다고 그랬지만은 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CT 촬영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사선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약하고 양도 적은 방사선으로 잠깐 이렇게 주면 사진만 얻고 환자에게 우리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를 끼쳐야 되지요. 그래야 세포가 죽으니까 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세포를 막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정상 세포는 안 태워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방사선 치료할 때 어디까지 암이냐, 어디까지 정상적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암 덩어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암 세포가 옆에 번져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번져 있는가 이거 알 수가 없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만져지는 건 이 덩어리만 만져집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요것만 드러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세포가 남아 있죠. 그 자리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걸 없애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좀 이제 그런 것조차도 잘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다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방사선이 어떻게 세포를 죽이느냐, 전리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리작용이라는 것은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전기적으로 쪼개버려 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세포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정상 세포도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암 세포만 죽여야 된다. 그런데 하나의 그렇게 암 세포만 죽이는 하나의 방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암이고 이게 이쪽이 이제 전체가 정상 조직이라면 여기다 방사선을 이렇게 주죠. 그 이거를 이제 매일 조금씩 주는 거죠. 일정한 양만 필요한 양만 그것을 매일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되면 암세포가 몇 개 죽고 그 자리에 정상세포가 살아가지고 자리를 메워줍니다. 그것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세포가 자꾸 점점 많아지고 암세포는 점점 줄어가지고 나중에 없어지고 정상세포가 롯되어 있는 정상조직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환자가 치료가 다 된 거죠. 이것이 방사선 치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위암이면 위를 잘라버리죠. 없어져 버립니다. 후두암이면 후두를 드러내보고 말도 못하죠. 그런데 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손이 생기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방사선 치료는 그 조직 저 장기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데 특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방사선 치료의 어려운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선 치료를 적어도 온발 종양 덩어리하고 가까이 있는 임파절을 합쳐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상 조직이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똑같이 정상 조직이 상하니까 이 방사선을 자꾸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세포는 많이 죽겠죠. 그러면 이 암세포인 경우에는 성공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방사선 양을 늘릴수록 치료 성공률은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암이 낫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방사선 양이 자꾸 증가하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가서 정상세포가 이제 손상이 생기는 정도가 점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방사선 양이 증가하면. 방사선 양을 이만큼 주면 정상세포고 뭐고 암세포고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정상세포는 한 5%도 안 되게 손상을 거의 안 입고 암세포는 90% 이상 죽어버리고 이러면 성공적이죠. 그럼 더 좋으려면 이게 이쪽으로 가 있으면 방사선은 충분히 주고 100% 죽여도 정상세포는 안 다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떤 장기는 이게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 경우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치료를 좀 해보려면 벌써 정상세포가 다 다쳐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암입니다. 위는 방사선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암이 생기면 방사선을 갖다 대면 위가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엉망진창이 되니까 위암이 방사선 치료를 안 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주위 장기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암은 치료하기가 쉽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치료하면 되고 바깥은 방사선이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런 암은 어디까지 암세포고 어디까지 정상 조직인지 알 수 없죠. 이럴 때 여기 전체를 방사선을 다 주면 정상세포가 들어앉아 있다가 같이 손상을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야기를 생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치료가 되려면 이게 이제 방사선 치료기인데 여기는 옛날 치료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사선이 그냥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이 나오면 예를 들면 이것이 암이라면 여기다가 방사선을 이렇게 주면 여기 암세포는 치료를 하는데 여기 정상 조직에 너무나 많이 방사선이 들어간다. 이게 1차원이라 한다면 그러지 말고 여러 방향으로 주자. 이러면 2차원이 되죠. 여러 방향으로 주면 여기에 필요한 부위에 방사선이 1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100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30%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정상 조직이 덜 다친다 이거죠. 이런 방법으로 옛날에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사선을 여러 방향으로 주면 여기가 방사선이 여기만 집중이 되고 여기는 방사선이 덜 들어가니까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딱딱 각진 암이라는 게 세상에 없죠. 직선인 암이 없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 있습니다. 암은. 그것이 또 더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해결하는 점이 요즘 나온 장비는 다이업 조리개라는 게 있어요. 조리개가 방사선이 나오는 이 구멍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암 모양 그대로 방사선이 나가는 쪽에 암 모양 그때마다 환자의 암 모양에 따라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리개를 열었다 닫았다 모양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정상 조직을 그만큼 덜 다치게 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거기에만 집중하는 방사선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 치료는 2차원 치료라 그래서 정상 조직에 이만큼 많이 포함이 됩니다. 암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3차원이라는 치료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많이 줄였는데, 예를 들면 방사선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 칩시다. 그럼 여기하고 두께가 다르죠. 그럼 여기는 방사선을 많이 들어가게 하고 여기는 적게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답니다. 그게 아까 다이업 조리개를 조약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기가 여기하고 다르다 이죠. 그래서 방사선 세기가 다르다 해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IMRT라는 걸 써서 하면 훨씬 더 모양에 비슷하게 좀 맞출 수 있는데, 또 더
깊은 그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하면 거의 암 조직 모양대로 방사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조직을 고기만 딱 방사선을 줘서 싹 수술하듯이 없앤다 그래서 방사선 수술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환자 몸을 삥 돌아가면서 이제 방사선을 주는데 그때마다 그 주는 방향마다 종양의 모양이 다르고 그 종양의 모양에 맞게 방사선을 다르게 주고 또 세기도 조절하고 이래가지고 주면 정확하게 방사선 종양에만 방사선이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씀. 옛날 20년 전 기계하고 지금 그 3차원 치료하는 기계하고 아주 그 모양도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점점점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암 조직에만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럴 때 방사선이 이만큼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아까 나온 이 이야기도 참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런 방사선 수술 아니면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방법을 쓰면 여기도 좀 더 정확하게 종양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최첨단 방사선 기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환자에게 이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방사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싹 빼고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설치하고 있는 3차원 그리고 아까 그 세기 조절까지 방사선 수술까지 될 수 있는 방사선 치료기입니다. 아주 그림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근사하게 생겼죠. 이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초에는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주차장 우리 타워 있죠? 주차 타워 그 밑에 지하 3층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 건데 이거 보십시오. 벽이 두께가 1.5m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다가 철판을 30cm 철판을 그 안에 또 더 설치했습니다. 방사선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에 방사선이 새 나오면 이 밖을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나 쓸데없이 방사선을 받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것을 우리 병원에서 이제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십니까?